자, 이제 조금만 더 공부하면 또 보람찬 하루가 되겠네요. 예, 농지법입니다. 우리 농지법, 많은 분들이 농지법을 포기하려고 그래요. 두 문제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두 문제. 이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 끝나고 보니까 농지법 2개 다 맞춰서 붙은 사람들 많거든요. 예. 농지법은 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듣고 모의고사 문제 나오면 풀어보고 문제집 풀 때 몇 개 풀어보고 그렇게 해서 시험장 가시면 되고요. 14회 공인중개사 시험 이후로 지금까지 농지법 문제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정답이 5번이었거든요. 세 번 빼고. 예, 3번 빼고 3번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 문제가 너무 쉬워서 찍을 필요가 없었던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전혀 모르겠다. 그랬을 때는 5번 찍었을 때가 다 정답이었어요. 2개 중에 하나가. 예. 모의고사도 그러냐고? 지금 여기서 그런 걸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런 걸? 예. 예. 그래서 농지법을 갖다 포기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농지법의 법 조문수가 공인중개사법보다 더 많아요. 조문수가요. 그러면 조문수가 더 많은 게 두 문제, 조문수 더 적은 게 40문제가 나오면은 농지법 공부할 시간에 중개사법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농지법은 따로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체크하면은요. 출제하시는 교수님도 농지법 전공하신 분 없어요. 여러분과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정 안 되면 너무 어렵다, 모르겠다 그러면 몇 번을? 5번을. 그래서 뭐 다 맞힌다니까. 예. 5번이 아니었을 때는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찍을 필요가 없었던 경우고요. 자, 총칙 파트가 있고요. 두 번째가 농지의 소유 파트가 있고요. 세 번째 농지의 이용 파트가 있고요. 네 번째 농지의 보전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이제 중요한 지문들 한 몇십 개 정도를 이제 분석을 하면 2개 다 맞힐 수가 있고요. 자, 우리 5월 달부터는 특강이 있더라고요. 특강. 올해는 작년까지 안 하던 특강을 합니다. 올해는 중요 지문 정리, 핵심 지문 정리. 작년에는 그거 안 했거든요. 작년 그거 안 하고 시험 보기 한 3일 전에 지문 100개 정리만 제가 학생들 모아놓고 했는데 학생들이 그 장기 시험 보신 분들이 지문 100개보다는 한 1000개 하면은 지금까지 시험 공부하면서 봤던 거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21페이지 정도. 그래서 지문정 21페이지 정도에서 공법은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기출 지문을 갖다 놔도 기출 지문 아닌 데서 나와요. 작년 새로 신설된 기출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신설된 게 많아서. 그래서 새로 신설된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출제하시는 교수님께서 자기 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거든요. 객관식을 좀 많이 봐요. 요즘 대학에서 왜 객관식을 보냐 그러면요. 학점 때문에 주관식을 보면 이의신청이 이렇게 많아요. 이의신청이. 주관식 채점하면 이게 왜 2점 두냐 그래가지고 제일 깔끔한 게 뭐예요? 객관식으로 하니까 학생들이 이의신청을 못해요. 객관식으로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다 객관식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식 문제를 따로 만들고 우리 중개사 시험 문제 따로 만들지 않겠죠. 재활용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지문을 다 모아가지고 한번 달달 외우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밑줄 쳐놓은 것들이나 새롭게 등장하는 지문들을 다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한 번도 안 하던 거 올해 처음으로 이제 핵심 지문 정리를 21장 정도로 할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지금 밤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 안 자고. 내가 진짜 고시 공부할 때 이렇게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하고 있겠다. 예. 그래서 농지법은 보니까 한 30개 정도 지문이면은 한 2문제 맞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총칙에서는요, 이 농지에 의하고요, 농업인 요 2개가 주로 시험에 집중이 됩니다. 총칙에서는 농지 소유는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 소유 상한제가 있습니다. 농지 소유 상한제가 있고요. 그다음 농지 이용 파트에서는 대리 경작제가 있습니다. 대리 경작제. 그 다음에 임대차가 있고요. 농지 보전 파트에서는 농업 진흥 지역이 있습니다. 농업 진흥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 전용이 있어요. 농지 전용. 농지 전용은 종류가 3개.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농지 전용 협의 이렇게 해서요. 그러면 제가 칠판에 쓴 것에서 지금까지 기출 문제는 95%가 나왔다 이거죠. 95%가. 일단 칠판에 쓴 걸 먼저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달에는 우리가 요 뒷부분을 봤을 거예요. 지난달 우리 요 뒷부분 봤죠. 그렇죠? 이번 달은 요 앞부분 총칙하고 농지 소유 파트를 볼 겁니다. 그래서 파트를 둘로 나눠 가지고 앞부분을 이번 달, 다음 달엔 다시 농지 이용 뒷부분을 볼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체크만 좀 하다 보면은 문제 풀고 하면은 따로 시간을 내지 않는다 그래도 다 맞춰줄 문제요. 자, 먼저 674페이지 용어 정의를 보세요. 용어 정의에서 1번에 농지의 개념이 나오죠. 자, 이 농지의 개념은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오고 있어요. 농지란 무엇인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은 농지예요. 근데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상 농업을 하고 있으면은 농지가 되는데 이때는 3년 이상은 해야 돼요. 그래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은 농지다. 전답, 과수원이 아닌 지목도 사실상 3년 이상 농업을 하면 농지로 보는데 그러면 어떻게 농지를 쓰고 있어야지만 농지가 될 것인가? 농지를 경작지로 쓰거나 재배지로 쓰거나 세 번째 계량시설 부지로 쓰거나 계량시설 부지라는 것은 농로라든가 제방 같은 거예요. 농로나 제방도 농지로 봐요. 네 번째 생산시설 부지로 보거나 생산시설 부지의 대표가 비닐하우스 부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부지도 농지로 봅니다. 예, 그래서 전답, 과수원이나 사실상 농업을 하는 저 토지를 경작지로 쓰거나 재배지로 쓰거나 계량시설 부지로 쓰거나 생산시설 부지로 쓰면 농지다. 경작은 1년생을 말해요. 경작. 벼는 경작한다고 그러고요. 재배는 단연생을 말합니다. 인삼재배 그러는 거예요. 인삼재배. 어저께 케이블 TV를 보니까 인삼 그 1년짜리 인삼 팔더라고요. 야, 저거는 인삼 재배가 아니라 인삼 경작이겠구나 싶어. 1년짜리니까 그건. 예. 이렇게 한 게 농지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675페이지 가로 2번 농지에서 제외되는 게 나와요. 농지에서 제외. 1번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사 지은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가 아니다. 그 얘기는 전답 과수원은 항상 농지인데 전답 과수원이 아닌 지목은 3년 이상이 돼야지만 농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수용 보상금을 받으려고요. 전답 과수원이 아닌 잡종지 같은 데다 농사를 지어요. 그때 3년 이상은 돼야지만 농업 보상해 줘요. 예. 3년 미만은 농지가 아니다. 2번 임야일 때는요. 농지로 형질 변경을 하지 않고 경작하면은요. 이때는 농지가 아닙니다. 임야만큼은 100년을 농사 지어도 농지로 형질 변경하지 않으면 농지로 보지 않는다. 초지, 풀밭이다. 풀밭은 농지가 아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에 이제 농업인이 4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고, 작년 예상 문제로 제가 만들어서 풀었던 게 꿀벌 식군이었어요. 그게 그대로 시험 나왔어. 그래서 작년에 9월 달에 마지막에 모의고사 집중 강의할 때 꿀벌 식군을 지문해 냈더니 일부 학우님께서 말이에요. 이런 거를 갖다가 시험에 낸다고 비난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대로 똑같이 시험에 나왔지. 꿀벌 10군. 그러니까 선생이 꿀벌 10군을 내면은 어디선가 뭔가 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야, 이걸 갖다가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문제 낸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그대로 시험 나왔지. 꿀벌 10군. 예. 웃으면서 마치고 돌아왔다. 예. 자, 농업인은 4개 중에 하나에 해당 농업인이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정작 재배 농업인이다.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인이다. 90일 못 내게 하는 기간이죠.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온실을 설치했다. 농업인이다. 그 다음에 축협이 농협의 흡수 통합이 됐어요. 축산업 하면 농업인으로 봐요. 대가축 2두 키우면 농업인이다. 이때 대가축은요, 소 같은 거야. 중가축 10두, 돼지 같은 겁니다. 소가축이 소가 아니에요. 염소 같은 겁니다. 100두. 가금, 오리, 닭 1천수, 꿀벌 10군. 동물의 왕국 같나요? 어떻게? 예. 그 다음에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면 농업인이 된다. 농업은 90일, 축산업은 120일. 4번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는 농업인이다. 여러분들이 농업인 자격을 갖다가 농업인으로 위장하고 싶어. 4개 중에 어느 게 제일 만만해 보입니까? 120만 원. 그래 다 걸렸잖아. 120만 원. 제일 만만한 게 친구들 모아놓고 적당히 영수증만 끊어도 120만 나올 것 같아. 친구들한테 팔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끊었다가 다 걸렸어요. 자기가 팔았다고 신고한 농작물하고 비료가 맞질 않아. 비료 산 돈 가져오래. 영수증. 그래서 다른 거 하나 빌려 갔는데 그 비료 뿌리면 이 농작물은 죽어. 다 걸려. 예. 그 다음에 농약 산 거하고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4번 같은 것으로 농업인 되고 싶으면은 미리 가서 어떤 서류를 제출하라 그러는지 알아봐야 돼. 사전에 설계가 필요해. 사전 설계가 필요한 거지. 예. 설계. 그래서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한 명도 안 걸리고 다 무사 통과돼서 농업인이. 예. 그래서 농업인 자격을 해가지고 영농조합법인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벤츠 사서 트렁크에다가 삽 놓고 다녀. 삽이나 장화 놓고 다녀. 예. 기름도 싸게 사고. 예. 농업용이지. 예. 다. 예. 근데 서울에서만 살고 있어. 예. 근데 그래서 농업인 요 4개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보셔. 작년에 물론 꿀벌 10군 나왔지만요. 예. 뒤로 넘겨주시면은 이제 농지 소유 제한이 나와요. 677페 1번 원칙. 농지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것을 경자유전의 원칙이라 그러죠. 헌법에 딱 그 단어가 나와요.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헌법에 나옵니다. 예외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자, 농업인이 아니라도 필요한 사람은 밑에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그런가 보다. 자, 뒤로 넘기면은요. 4번의 특례 적용 배제를 보세요.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이걸 갖다가 틀리게 내요. 어떻게 했냐면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정함이 없을 때는 농지법을 적용한다. X야.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법을 우선 적용하고 없을 때 농지법이 2차적인가? 그거 아니에요. 농지법에 따르게 돼 있어요. 다른 법 적용 못하는 거야. 그걸 바꿔야 된다고. 그 다음에 농지 소유 상한 조문이 4개밖에 없는데 시험에서 기출문제는 2번째로 많습니다. 이게. 자, 상속에 대한 제한 보세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도시인이 농지 상속받은 거예요.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1만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처분해야 돼요. 처분하기 싫을 때는 오른쪽에 4번처럼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면 처분하지 않아도 돼요. 다시 그러면 농업인이 농지를 상속받았을 때는요. 면적 제한이 없어요. 2번 이농에 대한 제한이 나오는데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 도시로 떠난 자는요. 농사를 그만두고 떠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8년을 농사를 연작을 하고요. 9년째는 농사가 안 돼요. 그 땅에서는요. 예, 9년 때는 아예 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8년 이상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9년 차가 될 때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농지를 팔고 갈 것인가? 아니면 휴경에 들어갈 것인가? 휴경한다는 것은 수입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팔 때는 어쩔 수 없이 판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가 나오죠. 그때 8년 나오죠? 예, 8년.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 조세법이 3학점인데 왜 8년인가? 9년째는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8년 있다가 8년 지나고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 그거 제가 학교 다닐 때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죠, 그 조문요. 예. 9년째 농사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8년 지나서 이농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죠. 1만 제곱미터는 갖고 있다가 나중에 지력이 회복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나 사용대를 한국농어촌공사한테 하면은 처분하지 않고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3번 주말 체험 용농에 대한 제한. 도시인이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는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지가 가끔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농지가 경매 물건 나올 때 1000제곱미터 미만인가 아닌가를 먼저 물어봐요.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주말 체험 용농한다 그러면 그것을 살 수 있거든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게 그 앞에 있는 거 아까 농업인 자격을 얻을 때 아까 1번이 뭐였어요? 농업인 자격 얻을 때 1번.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라고 나오죠. 이게 뭐냐 그러면 1000을 기준으로 해서 1000제곱미터 이상이 있으면 농업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00제곱미터 미만은 농업인이 될 수가 없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1000을 기준으로 해서 주말 체험 용농, 취미로 농사 짓는 사람은 1000 미만을 가져라. 그다음 농업인이 될 때는 원칙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농업인이 되는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주말 체험 용농. 예. 그다음에 임대 사용됐을 때는 1만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만에다 가로치고 가로에 알맞은 말 1만, 1만, 1천 미만 이게 시험에 계속 나오는 주류의 문제고요. 그다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요. 농지를 소유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농사 지을 사람한테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해 주는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농사 지을 사람이든 농지를 사서 갈아엎고 건물 지을 사람이든 이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지 농사 지을 사람인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농사 지을 목적이 아니거든요. 농업을 경영할 목적이 아니거든. 취미생활할 목적이야. 그래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받아야 돼요. 학교가 농업고등학교가 실험 실습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농사 지을 목적이 아니야. 그래도 발급 받아야 돼.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것은 농업인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가. 그때는 농사 지을 목적일 때도 취득 자격이 되고 농지를 갈아엎어서 건물 지을 때도 취득 자격이 돼. 그 다음에 농지를 취미 생활로 쓸 때도 취득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취득할 자격이 있는가 그것만 보는 것이 농업을 할 것인가 그걸 확인해 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 1번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누가 발급하는가?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다. 군수 X다. 군수는 절대 발급하는 게 아니에요. 군수 X. 군수 대신 누가 온 거예요? 읍장, 면장이 온 거지. 예.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다고 나와. 우린 입에 이거 있잖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야. 군수를 빼야 돼.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군수 나오면 안 돼요. 대표적인 틀린 지문이다. 그 다음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요. 농지를 어떻게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냐면 농지를 특정 승계 취득할 때입니다. 여러분 민법 시간 이거 배웠죠? 민법 시간. 자, 우리요. 농지를 취득할 때 증명을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는 농지를 이때 취득의 의미는 특정 승계 취득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특정 승계의 반대말이 뭐예요? 농지를 포괄 승계로 취득할 때는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해. 왜? 특정 승계할 때 발급받는 거니까. 포괄 승계의 대표가 상속이야. 농지를 상속받을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안 받고 취득한다. 그 다음에 합병. 농지를 합병으로 취득했어요. 그 다음에 유증. 다 뭐예요? 포괄 승계. 농지를 이런 식으로 취득할 때는 농지 증명 발급 안 받고 취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승계 취득일 때죠. 승계 취득일 때 증명을 발급받는 건데 승계 취득이 아니라 요거 원시 취득일 때는 발급 안 받아. 농지를 원시 취득할 때는 발급 안 받아요. 자, 우리 원시 취득이 어떤 게 있어? 시효 취득. 타인 소유의 농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시 취득이지. 이때는 농지 증명 없이 취득하는 거예요. 공유 수면을 매립했어. 매립 농지는 원시 취득이죠. 증명 없이 취득한다. 그 다음에 취득자가 농지를 취득자가 증명이야. 지가 증명이야. 지 자신이. 취득자 자신이 증명 필요 있을까? 없어. 국가가 취득하거나 지가 증명이라니까. 지자체가 취득하거나 공공사업 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시행자, 공공기관이 취득하거나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취득하거나 이랬을 때는요. 수용권자가 취득하거나 취득자 자기가 증명일 때야. 그러면은요. 증명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에 좀 적응이 되니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네. 자, 그러면은요. 그 다음 680페이지를 쫙 보시면 박스 안에 1번부터 7번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안 받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예요. 1번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자기가 증명. 2번 상속 유증은 뭐야? 포괄 승계. 담보 농지는요. 누구만 취득할 수 있냐면 금융기관만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 자기가 증명인자. 농지를 전용하는 자가 주무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일 때는 허가나 신고 없이 협의를 해요. 자기가 증명일 때. 5번에 1번 농어촌 공사 지가 증명. 농어촌 정비법 지가 증명인자가 취득해요. 매립농지 원시 취득. 토지 수용 자기가 증명인자가 취득하죠. 5번도 자기가 증명인자. 합병 포괄 승계. 공유농지 분할된 지분 위에 미치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 바로 시효취득. 시효취득이에요. 시효취득. 예. 그 다음에 환매권이고요. 환매권. 시효취득, 환매권 써놓으세요. 선생님, 왜 환매권은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 안 받습니까? 제가 농지의 원소유자인데 제가 수용을 당한 거예요. 수용당했죠. 그러면 수용해간 사람은 수용 목적대로 농지를 써야 돼. 안 쓰잖아요. 원소유자가 받은 돈 돌려주고 도로 환매를 해올 수가 있어. 이때 환매는 농지 취득이잖아. 그런데 실질적인 농지 취득이 아니라 농지 회복이야.
그렇죠? 그때는 환매권 행사로 환매해올 때는 취득이 아니라는 거지. 예.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작성 의무. 자, 보세요. 농업 경영 계획 작성 의무 보세요. 원칙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내가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를 어떻게 짓겠다.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물론 가로 2번처럼 작성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왜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발급받아야 되지만 농업을 경영할 목적이 아닐 때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죠. 오른쪽이 6가지. 1번 실험 실습 목적일 때. 이 6개는 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예요. 단지 농업 경영 계획서 없이 발급받는 거예요. 2번 주말 체험 용농일 때 농업 경영기 작성하죠. 3번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했을 때 농지를 갈아엎고 건물 짓겠다는 사람들이야. 4번 이거는 개발 목적일 때 개발 목적. 5번은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요거는 한계 농지라 그래. 5번을 한계 농지. 농사 못 짓는 농지. 6번은 농지은행이라 불러 보통 농지은행일 때. 6개는 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받아야 돼. 그런데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해서 신청할 필요가 없어. 오른쪽에 발급 절차, 발급 요건을 확인해서 며칠 내에 4일 내에 발급합니다. 4일 내에. 4일 뒤에 가로가 있죠.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을 때 며칠? 이틀 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말 체험 용농일 때는 이틀 내에 발급해 준다는 거죠. 뒤로 넘겨서 이제 마지막 한 줄 가로 2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해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예요. 자, 여기까지 이번 달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음 달부터 우리 국토계획법 다시 진도가 나가는데요. 이번 달보다 조금 난이도를 높이고요. 국토계획법은 시간을 더 줄입니다. 이번에 5월 달부터는 줄이고요. 이제 뒤에 나오는 도시개발법, 정비법, 특히 이제 다음 달에는 건축법과 주택법을요. 이번 강의 시간에 2배로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하고 주택법을요. 건축법, 주택법은 이제 5월, 6월 달에 개정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정 다 끝나고 난 다음에 6월 달에 건축법하고 주택법을 이번 달 강의 시간에 2배로 늘려서 샅샅이 공부를 다 합니다. 빠져나갈 틈이 없도록 공부하고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니까 일단 결석만 안 하시면 됩니다. 결석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모의고사는 꼭 응시를 하세요. 모의고사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저 사이에 밀린 진도 나가는 것보다는 모의고사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